법원 2006주 19297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협의의 소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법인 임시이사에 대한 해임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잠깐 보시면 2004년 4월에 경기대학교 총장이 군품수수 혐의로 구속이 되고요. 2004년 9월에 교육부 장관이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까지 일정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고, 이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라는 계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달에 일부를 이제 학교법인에서 시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부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이 미이행된 상태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이제 피고 보조 참가인인 경기학원이죠.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한 임원 승인 취임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즉 요거를 A라고 한번 해보면요. A 집단은 전임 이사입니다. 기존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 승인에 대한 취소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임원 승인이라는 표현을 보시면은 인가 부분에서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허가, 인가, 특허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하시면서 인가를 왜 하게 되느냐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사립학교는 분명히 사적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수행하는 업무는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죠. 교육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립학교 이사회, 그러니까 사립학교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임원 승인이나 임원 선임이나 해임에 관하여 승인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가를 받지 않으면 사립학교 임원의 이사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효과 있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게 이제 되어 있죠. 따라서 교육부에서 인가를 임원 취임에 대한 승인이란 표현하지만 인가죠. 이 인가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기존의 이 임원들은 대외적으로 효과 있는 대외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원 승인 취소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A 집단이 이제 A라는 이 임원 승인이 취소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교육부에서 새로운 6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자, B 집단을 임시이사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시이사회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학교법인이 A라는 기존의 이사회에서 B로 이제 변경이 하게 됐죠. 자, 그래서 A라는 임시이사회에서, 그쵸, 여기서는 이제 원고에 해당합니다. 이 원고가 B라는 임시이사를 선임한 임시이사 선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임시이사들이 선임이 되면 여기 정관상 이제 2년 동안 이제 임시이사의 자격을 보유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난 뒤에 1심, 2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대법원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2년이 도과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시이사인 C 임시이사들이 이미 그 학교법인에 선임이 된 상태고, B는 이미 그 2년의 임기를 채우고 사임된 상태입니다. 자, 이러고 난 뒤에도 A가 B 임시이사 선임의 취소를 다툴 만한 법률상 이익, 즉 협의의 소익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지문입니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소송 계속 중에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임시이사들의 임기도 도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C 임시이사로 선임이 되고 난 뒤에 이걸 요약을 하면 취소된 종전이사가 B 임시이사의 선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관련 법령을 보시면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그리고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다툴 수 있다라고 해서 협의의 소익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 사안은 이제 시간의 경과에 해당하죠. 자,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소멸된 뒤에도, 그쵸? 그리고 난 뒤에도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법에서는 위임 종류의 긴급 처리라고 해서 임시이사들이 이미 이제
기간이 경과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C가 이미 이사들이로 서민되었다 할지라도 B 이사가 일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령상 사립학교법에서는 그 교육부 장관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 법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쟁점을 보시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인 이사 선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 선임 이사의 긴급 처리권이 있고, 그리고 이 말은 B가 이제 선임 만료된 이후에도 이제 C가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일정한 권한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도 이제 B가 여전히 일정한 권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보시고요. 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인정 조건입니다. 자, 과거에는 협의의 소익을 매우 좁게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그리고 임원의 결격 기간이 도과되었을 때 그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취소에 대한 법률상 이익은 부인되었습니다. 협의의 소익도 부인됐겠죠. 자, 그래서 이 같은 사안 임시이사 취임 승인의 취소 이후에 임시이사 선임했지만 그 임시이사의 재직기간이 도과됐다면 당초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 조정에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는 협의의 소익을 비교적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쟁점들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소 당시에는 권리 보호 이익을 갖추었지만 제소된 이후에 효과가 소멸한 경우, 즉 처분기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 법원은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즉 협의의 소익이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안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선행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무익한 처분의 반복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식 이사가 취소됐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이사, 그리고 또 임시이사, 또 임시이사들이 계속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교법인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에 따라서 첫 번째 선임된 임시이사의 효력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툴 만한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정식 이사는 소를 취하한 후에 후행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러면 사실 지금 B 취소 처분을 다투고 있지만 이게 C에 대한 취소 처분으로 간다 해도 크게 본질적으로 달라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식 이사 소 취하 후에 후행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별소 조용히 다시 임시이사가 교체되면 또 다른 이제 임시이사를 이제 C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건 결국 무익한 처분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원이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해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침해를 방지할 위험이 있거나 또는 후행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기판력으로 선행처분을 다투지 못하여 후행처분이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다툴 만한 여지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례에서는 이 부분을 본 사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피고의 관할청이죠. 행정청의 시정요구의 위법 부당성 판단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협의의 소익 부분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대한 그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시정요구 기간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은 단기간이라는 어떤 기간 이후 한 달 만에 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만으로 시정요구 자체가 위법하다. 그러니까 단기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시정요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시정명령을 다 이행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시정요구의 불응의 의미를 애초부터 거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결과가 교육부 입장에서는 미흡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안에서는 교비 회계에서 일부를 금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체허가 신청을 반려를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시정명령을 교비 회계를 반납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반납했지만 일부를 미반납한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 다음에 기체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도 시정 요구에 불응한 것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가 과도한 것인지에 관한 겁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목적이나 재반 사정 등의 객관적인 사항들을 심리하고 그 다음에 심리를 하는 단계에서 불이익과 이익 간의 비교 형량을 했을 때 재량권이 일탈 남용되는 사항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임원 취임입니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취소 처분에 대해서 아까 A 이사가 B 이사 A 이사 그 전임 이사 집단이 비이사 새로 선임된 임시 이사 집단에 대한 선임 처분 취소를 요청한 사건에서 자, 이거에 대해서는 협의의 소익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선행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후행 임시이사 조 C가 다시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이 비임시이사의 어떤 취소를 다투는 선임 처분 취소 소송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